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낙비 다육 채널 시청자님들 장마 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장마가 오기 전에 물고픈 몇 아이들을 저명간수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먼저 물고픈 아이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창, SP, 온슬로우, 먼노, 아메치스, 베카시즈. 아이고, 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육이가 물고픈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윤기가 없고 탄력도 없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좀 흐물흐물 물컹물컹 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느끼는 촉감은 좀 빳빳한 느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물이 고픈 아이들은 장마가 오기 전에 물을 줘야 합니다. 만져봤을 때 탄력이 없죠. 이렇게 물 고픈지 아닌지는 입장을 만져보는 게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마 때 물을 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고픈 아이들은 장마가 오기 전에 물을 줘야 합니다. 장마 때 물을 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 아이들을 저명간수 해줘 볼까요? 저명간수가 뭐냐면요, 다육이에게 물을 주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다육이를 담궈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 뿌리서부터 물을 흡수하게 담궈주는 물주기 방식입니다. 저면관수의 장점은요, 뿌리와 가까운 아래부터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육이가 물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해서 물이 많이 고픈 아이들에게 빠르게 물을 주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물주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은요, 얼굴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다육이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위에서부터 물을 주면 얼굴에 물이 묻어 분이 씻겨 나가거나 얼룩이 지거나, 또 철화와 같은 경우에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여 물음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면간수는 아래 뿌리 쪽부터 물이 거꾸로 흡수되므로 이런 걱정이 없죠. 저면간수가 힘든 환경이시라면 물을 주실 때 얼굴 위에서 분무를 하시거나 물을 주지 마시고 이러한 용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주세요. 얼굴에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주세요. 케첩통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흙에만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면간수도 다육이 종류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저면간수 해주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일단 저면간수 할 물을 준비해 주세요. 물을 그릇에 담고 저는 항상 목초액을 타줍니다. 목초액은 보리차색이 될 정도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목초액은 벌레가 싫어하는 화근내, 즉 나무탄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병충해 예방도 됩니다. 약간의 영양분도 있어서 다육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구입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는 숯 만들어 판매하는 곳에서 큰 통으로 구입을 합니다. 해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 검색을 잘 해보셔요. 저면간수를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제가 저면간수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나름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요. 첫 번째 기준은 화분의 크기입니다. 이런 작은 화분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만 담궈 주셔야 합니다. 이런 큰 화분은 좀 더 오래 담궈 주셔야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기도 하죠. 큰 아이는 물을 충분히 흡수하는 시간이 작은 아이보다 오래 걸리겠죠. 그럼 언제까지 담궈줘야 하냐고요? 그건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감토한 가는 마사로 확인을 해주세요. 가는 마사가 촉촉해졌다면 아래에 있는 물이 충분히 위에까지 흡수가 된 것입니다.
저면간수를 많이 해주시다 보면 화분 크기마다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많이 해보셔요. 그리고 저면간수할 물을 그릇에 담을 땐 물의 양을 화분의 반 정도만 담고 저면간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저면간수를 좀 해볼게요. 물이 조금 작은 듯해서 조금 더 넣어줄게요. 목초액도 조금 더 타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입장의 쭈글거림 정도, 즉 다육이가 목마른 정도에 따라서 저면간수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입장이 많이 쭈글거린다면 좀 더 오래, 조금 쭈글거린다면 좀 더 짧게 담궈 주세요. 하지만 초보분들은 입장이 퍼질 때까지 계속 담궈 놓으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초보님들은 기준을 가는 마사가 촉촉히 젖었을 때까지만 저면간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장의 두께입니다. 다육이마다 입장의 두께가 다른데요. 입장이 이렇게 얇은 아이는 상대적으로 짧게 담궈 주시고요. 입장이 이렇게 두꺼운 아이는 좀 더 길게 담궈 주세요. 그 이유는 물이 필요한 정도가 달라서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은 물을 보관할 입장이 이렇게 두꺼우니 물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입장이 두꺼운 아이는 좀 오래, 입장이 얇은 아이는 좀 짧게. 기억하기 쉬우시죠? 저면간수를 해주실 때의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저면간수 할 때 주의점을 알아볼게요. 풀일 종류의 다육이는 저면간수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저면간수를 오래 하면 배추가 됩니다. 갑자기 배추라 해서 놀라셨나요? 물을 많이 먹어서 입장이 배춧잎처럼 많이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재밌죠? 풀일은 저면간수를 오래 해주시면 입장이 배추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사오니 쌈을 싸서 드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저면간수를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풀일은 가능한 물을 아껴가며 키우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면간수를 하고 남은 물이 영양제나 목초액을 탄 물이라 한번 쓰고 버리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이 물을 재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가능한 재사용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도 모르게 병든 화분을 담궜다면 저면간수한 물에 균이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재사용해서 멀쩡한 다른 화분을 저면간수하거나 또는 다육에게 물을 주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해서 가능한 일회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목초액이나 영양제를 타서 저면간수 하시고 그 물은 재사용을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물이 고픈 아이들을 저면간수 해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다육 생활을 하면서 여름 대비, 장마 대비는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부족하니 철저하게 대비해 주세요. 그래야 훅 떠나는 아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소낙비 판매방 다음 카페에도 꼭 놀러 오시고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